올해 여름은 작년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는데 전기요금이 아까워. 리모컨을 쥐고 에어컨을 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죠. 더위는 도저히 못 참겠는데 전기요금 고지서가 떠오르면 겁이 나니까요. 그래서 시원한 에어컨은 가만히 놔두고 선풍기만 트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에어컨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며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방법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오히려 전기요금을 더 끌어올리는 함정입니다. 저는 박성태입니다. 54살이고 가전유지관리 회사를 2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천 가구의 에어컨을 점검하면서 매년 여름마다 같은 고민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나왔습니다. 작년에도 한 어르신이 저를 찾았습니다. 전기요금이 35만 원이나 나왔다며 목소리가 떨리시더군요. 집에 가보니 에어컨은 최신형 1등급이었고 집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용법을 간단히 알려드렸더니 이번 여름엔 8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에어컨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알고 쓰느냐 모르고 쓰느냐 그 차이였어요. 에어컨은 원리만 알면 하루 종일 틀어도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비밀을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책에서 본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24년 동안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한 실전 노하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에어컨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궁금하시지요? 바로 실외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댁 실외기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베란다 바깥, 옥상 구석 혹은 담벼락 뒤편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실외기가 지금도 여러분이 전기요금을 몰래 끌어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 댁이 딱 그랬습니다. 여름 오후 내내 실외기가 떼약볕을 그대로 맞고 있었어요. 점검 기계로 찍어보니 온도가 65도까지 올라가더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실외기는 실내에서 뽑아낸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외기 자체가 뜨겁게 달궈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달궈진 철판 위에 찬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닿자마자 김이 올라가듯이 실외기 온도가 높아질수록 열을 내보내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결국 에어컨은 더 세게, 더 오래 돌아야 하죠. 전기는 그만큼 더 빨아먹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실외기에 그늘을 만들어 주십시오. 차양막이나 덮개를 씌우되 앞부분은 절대 가리면 안 됩니다. 바람이 잘 통해야 열이 빠져나가거든요. 둘째, 실외기에 하루 2번 물을 분무기로 뿌려주세요. 오전 10시, 오후 3시쯤 뿌려주면 증발하면서 주변 온도가 내려갑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셋째, 실외기 앞쪽 1m 정도는 비워 두십시오. 화분, 자전거, 빨래 건조대 이런 거 올려두지 마시고요. 실외기도 숨통이 트여야 일을 잘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 방법을 적용한 댁들만 해도 수없이 많습니다. 월 20만 원 나오던 전기요금이 8만 원으로 내려간 집도 있었어요. 평균으로 보면 30%까지 줄어듭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당 한번 쓸 듯이 아침 저녁으로 잠깐 챙겨주시면 됩니다. 손자 손녀도 쉽게 도와줄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쓰는 에어컨이 도대체 어떤 기종인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클 줄 몰랐습니다. 에어컨은 다 똑같이 시원하게 해주는 기계인 줄 알았죠. 그런데 수년간 수백 가구를 관리하면서 아주 뚜렷한 차이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바로 에어컨의 작동 방식입니다. 이걸 모르고 쓰면 전기요금이 2배, 3배까지 차이 납니다. 자동차로 치면 경차랑 대형 트럭만큼 연비가 다른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댁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
아느냐 모르느냐가 전기요금을 좌우합니다. 인버터형은 마치 요즘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실내 온도를 스스로 감지해서 더울 때는 힘껏 돌리고 시원해지면 살살 힘을 빼줍니다. 마치 노련한 운전사가 엑셀을 밟았다 뗐다 하듯이요. 반면 정속형은 예전 자동차처럼 무조건 끝까지 밟고 달립니다. 틀면 무조건 최고 출력, 온도가 맞으면 완전히 멈췄다가 또 더워지면 다시 최고 출력으로 돌고요. 마치 브레이크와 엑셀만 오가는 거친 운전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첫째, 소리를 들어보세요. 인버터형은 일정한 웅웅 소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정속형은 갑자기 드르륵 켜졌다가 꺼졌다 반복하죠. 둘째, 리모컨을 살펴보세요. 인버터형은 보통 자동, 스마트, 에코 같은 버튼이 있고 냉방 강도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정속형은 강중약으로 단순하게만 표시되어 있죠. 셋째, 설치 연도를 확인하세요. 10년 넘은 에어컨은 대부분 정속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 신제품은 거의 인버터형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수치를 측정해 본 적도 있습니다. 같은 평수, 같은 조건, 같은 시간 동안 가동했는데 정속형은 18kW, 인버터형은 12kW가 소모됐습니다. 이게 전기요금으로 따지면 하루 1,500원 차이, 한 달이면 45,000원, 여름 석 달이면 13만 원입니다. 이게 적은 돈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시원한데도 말이죠. 정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계 차이가 아닙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댁에는 오래된 정속형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좀 줄이겠다고 몇백만 원을 주고 멀쩡한 에어컨을 새로 사야 하냐고요? 아닙니다. 오래된 에어컨도 제대로 사용하면 얼마든지 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줄이려고 하시다가 오히려 돈을 더 쓰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습관 정말 위험합니다. 첫째가 자주 끄고 켜기입니다. 잠깐 나갈 땐 꺼놔야 아끼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완전히 반대입니다. 에어컨은 켜는 순간이 가장 많은 전기를 먹습니다. 자동차가 출발할 때 가장 많은 기름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수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에어컨을 켜고 첫 10분 동안 쓰는 전기가 평소 1시간 동안 쓰는 양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30분 외출한다고 껐다 켰다 하면 힐여 2시간치 전기를 한꺼번에 써버리는 셈입니다. 2시간 이내 외출이라면 그냥 켜두고 나가시는 게 훨씬 전략됩니다. 둘째는 제습 모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냉방보단 제습이 전기를 덜 먹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큰 착각입니다. 제습 모드는 단순히 습기만 빼는 게 아닙니다. 온도도 같이 낮춰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기를 많이 씁니다. 특히 한여름 무더위에 제습 모드만 돌리면 시원하지도 않고 에어컨은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온도를 더 낮추게 되고 전기요금은 더 올라갑니다. 제습 모드는 비오는 장마철이나 습한 날에만 잠깐 쓰시고 평소에는 냉방 모드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셋째는 환기 없이 바로 켜기입니다. 하루 종일 문 꽉 닫아둔 집에 들어와서 바로 에어컨부터 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럼 실내 가득한 뜨거운 공기랑 찬 바람이 부딪히면서 에어컨이 미친 듯이 돌기 시작합니다. 마치 찜질방 안에서 선풍기 틀어도 뜨거운 바람만 부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먼저 창문을 활짝 열고 5분만 환기하세요. 덥고 답답한 공기를 빼내고 나서 에어컨을 켜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시원해집니다. 이것만 해도 에어컨 가동 시간을 30분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도 그랬다니까요. 들어오자마자 무조건 에어컨부터 켰지. 한 할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아끼자는 마음에 자꾸 껐다 켰다 반복하시고 몸에 좋을까 싶어 제습 모드만 쓰십니다.
또 집에 들어오면 숨이 막혀서 바로 에어컨부터 켜고요. 하지만 이런 습관이 쌓이면 월 전기요금이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더 나옵니다. 결국 아끼려던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말 전기요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알기 전에 먼저 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힘들어하신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끝자락 저에게 급한 전화를 걸어오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목소리부터 다급하셨어요. 사장님, 이거 전기요금이 이상해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분은 올해 70살 되신 김순자 어르신입니다. 30년 넘게 같은 집에서 살아오셨죠. 할머니 말씀으로는 예전엔 아무리 더워도 여름 전기요금이 15만 원 넘은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작년부턴 갑자기 30만 원씩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는 평생 아껴가며 살았는데 이게 뭐야?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튀어나와? 할머니 얼굴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셨어요. 제가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원인은 금방 드러났어요. 3년 전 노후된 에어컨을 최신 인버터형으로 바꾸셨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사용법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을 새 기계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외출 땐 항상 껐다가 들어오면 바로 켜고 조금만 눅눅해도 제습 모드로 돌리고 집 들어서자마자 환기도 없이 에어컨부터 틀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인버터형은 예전 방식이랑 완전히 달라요. 외출해도 그냥 켜놓으셔야 전기를 아낍니다. 할머니가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뭐라고요? 켜놓고 나가라고? 그럼 더 나오는 거 아니야? 당연히 놀라실 만했습니다. 비싼 돈 들여 좋은 에어컨으로 바꿨는데 전기요금은 2배가 되고 열심히 아껴 쓴 게 오히려 독이 됐으니까요. 평생 몸에 밴 전략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런 사례가 비단 김순자 할머니만의 일은 아닙니다. 67세 박철수 어르신 댁도 비슷했습니다. 인버터형으로 바꾼 뒤 전기요금이 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치솟았거든요. 솔직히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략하려고 애쓰신 분들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더 속상한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요즘 전기요금 다 올랐대요. 하며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더군요. 아닙니다. 요금이 오른 것도 맞지만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사용법입니다.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고 어르신들이 억울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께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한 달 뒤 전기요금이 7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전보다도 더 적게 나온 거죠. 아이고,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더 이상 만들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억울한 전기요금 고생은 끝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전략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이 방법을 적용한 분들 중에 전기요금이 그대로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핵심은 에어컨을 어떻게 켜고 끄느냐입니다. 여기서 모든 차이가 벌어집니다. 먼저 인버터형 에어컨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대부분 가정에 설치된 게 이 인버터형입니다. 인버터형은 계속 켜두는 게 이득입니다. 껐다 켰다 반복하는 순간마다 처음 작동할 때 전기를 확 끌어다 씁니다. 반면 켜두고 있으면 초기 온도 도달 후에는 에어컨이 아주 적은 힘만 써서 온도를 유지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처음엔 힘껏 달려가서 목표 온도에 도착한 다음 가볍게 걷는 겁니다. 그런데 끄면 다시 전력 질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버터형은 외출할 때도 기준이 간단합니다. 1시간 반 이내로 집을 비우실 땐 그냥 켜두고 나가세요. 그게 오히려 전기를 덜 씁니다. 다음은 정속형입니다. 이건 예전 방식이죠. 켜면 무조건 최고 출력으로 돌아갑니다.
온도가 맞으면 꺼지고 다시 올라가면 또 켜지고 정속형은 껐다 켰다 반복하지 말고 아예 한 번에 확 식혀주세요. 처음엔 강풍 모드로 빠르게 실내 온도를 낮추고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 전원을 꺼줍니다. 너무 자주 켜고 끄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확 낮췄다가 오래 유지하는 식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온도 설정도 중요합니다. 처음엔 빠르게 18도까지 낮춰도 괜찮습니다. 이후에는 25에서 26도로 올려서 유지하세요. 이 온도가 가장 전기요금 대비 효율이 좋은 구간입니다. 제가 실험해 봤습니다. 같은 평수, 같은 날씨, 같은 시간 동안 인버터형을 이 방식으로 사용한 결과 한 달 전기요금이 4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문제는 틀어놓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틀어놓느냐였습니다. 그리고 필터 청소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필터에 먼지가 끼면 공기 흐름이 막히고 에어컨은 더 힘들게 돌아갑니다. 2주에 한 번 물로 씻어 그늘에서 말려 끼워주면 됩니다. 또 하나,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세요. 에어컨만으로 실내 전체 온도를 낮추려면 오래 걸립니다. 선풍기를 위쪽으로 틀어주면 찬 공기가 빠르게 순환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시원해지는 시간이 줄고 전기는 덜 듭니다. 어르신들,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농사 짓듯 관리하면 됩니다. 물도 제때 주고 햇빛도 막아주고 바람도 잘 통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실천만 남았습니다. 다음엔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보안법들도 알려드릴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근데 사장님, 필터 말고 또 뭐 조심해야 돼요? 이 질문 현장에서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 속에서 쉽게 챙길 수 있는 추가 전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요리할 때 환기하기입니다. 특히 삼겹살이나 생선 굽고 나면 주방 위에 끈적끈적한 기름막 생기는 거 보셨죠? 이 기름 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에어컨 필터에 달라붙습니다. 필터가 막히면 바람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에어컨이 더 열심히 돌고 전기는 그만큼 더 먹습니다. 요리할 땐 꼭 창문 열고 환기해 주세요. 덥더라도 잠깐만 열어주면 됩니다. 둘째, 송풍 기능 활용하기입니다. 에어컨 끄고 나서 그냥 전원을 뚝 끄지 마세요. 내부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곰팡이 생기면 냄새도 나고 냉방 효율도 떨어지고요. 송풍 버튼을 2~30분 켜두면 내부 습기가 날아갑니다. 전기요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자동 건조 기능이 없는 옛날 모델일수록 이 습관이 특히 중요합니다. 셋째, 암막 커튼 활용하기입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햇빛이 뜨거운 여름철엔 암막 커튼을 치면 실내 온도를 2~3도 낮출 수 있어요. 에어컨이 덜 돌아가니까 전기요금도 내려갑니다. 넷째, 대기전력 차단하기입니다. 에어컨을 껐어도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전기를 조금씩 계속 먹습니다. 이걸 대기전력이라고 합니다. 멀티탭 스위치 달아두시고 사용 안 할 땐 꺼두세요. 사실 전기밥솥, TV, 컴퓨터 등 집안 가전제품 대부분이 이렇게 조금씩 전기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만 챙겨도 한 달 전기요금에서 1~2만 원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도 돈이 샜구먼. 이렇게 말씀하신 어르신도 계셨어요. 결국 에어컨 전략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살짝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법들을 실제로 실천한 분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방법들을 실제로 실천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72세 이영자 할머니입니다. 작년 여름엔 전기요금이 32만 원씩 나왔어요. 덥긴 덥고 요금은 부담되고 그래서 하루 종일 리모컨만 들고 씨름하셨다고 합니다. 잠깐 외출할 때마다 껐다 켰다, 밤에도 자주 끄고 켜고 제습 모드만 계속 쓰셨죠. 제가 이 전략법을 알려드리고 나서부터 바뀌셨습니다. 실외기 앞에 그늘막 설치하시고 물도 뿌려주시고
인버터형 에어컨은 하루 종일 켜도 돼 온도만 잘 조절하셨어요. 그리고 송풍 기능도 잊지 않고 30분씩 돌리셨습니다. 여름 내내 실내가 뽀송뽀송했다고 하시더군요. 3개월 뒤 전기요금이 12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그러셨어요. 사장님, 이제 여름이 무섭지 않아요. 다음은 69세 박노식 어르신입니다. 박 어르신 댁은 오래된 정속형 에어컨을 쓰고 계셨습니다. 교체하기엔 형편이 여의치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속형 맞춤 전략법을 적용했습니다. 처음엔 강풍으로 실내 온도 쭉 빼고 시원해지면 에어컨은 끄고 선풍기로 유지. 요리할 땐 환기하고 필터는 손자에게 맡겨 두주에 한 번씩 닦으셨죠. 암막 커튼도 설치하셨습니다. 박 어르신 댁은 3개월 만에 전기요금이 1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아이고, 괜히 것부터 먹고 쓸데없이 껐다 켰다 했어요. 이렇게 쉬운 걸 몰랐네. 박 어르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분뿐만이 아닙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어르신들 대부분이 3개월 안에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게 없습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전기요금을 줄이는 건 전략이 아니라 원리대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더 늦기 전에 바꾸면 올 여름은 훨씬 가볍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어렵지 않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실외기를 관리하세요. 그늘막 설치, 물 뿌리기, 앞 공간 비우기. 이게 기본입니다. 둘째, 내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기종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셋째, 잘못된 습관은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자주 껐다 켜기, 제습 모드만 사용하기, 환기 없이 바로 가동하기. 이 3가지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넷째, 필터 청소는 2주에 한 번, 송풍 기능으로 내부 습기도 꼭 말려주세요. 다섯째, 요리할 땐 창문 열고 암막 커튼 활용하고 대기 전력까지 차단하면 추가로 절약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전기요금이 20%에서 40%까지 줄어듭니다. 정말입니다. 이미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바꾸시고 효과를 보셨습니다. 혹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바꾸기 힘들지 않을까? 망설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시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올해 바꾸면 이번 여름부터 바로 효과가 납니다. 지금 안 바꾸면 내년 여름에도 똑같이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아이고,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제 그런 후회는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앞으로도 이런 실생활 정보들을 더 많이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